성적 소수자, 다양성, 패티시즘. 이런 걸 들으시고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나요? 영화나 책에서 봤거나 혹은 전에 들었거나 그냥 알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것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각자의 가치 판단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은 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이 옳다라는 어떤 사회적 태도 역시 확산하고 있죠. 존중해. 개인의 다양한 취향인걸. 이런 자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떠올렸을 모습들이 전혀 아닌, 그러니까 전혀 상상치도 못할 성적 취향이나 혹은 패티시가 있다면 어떨까요? 흔히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큰 묶음에서 본다면 어떤 보통의 영역이다 라고 느껴질 만큼의 굉장히 마이너한 패티시가 있다면 그것은 괜찮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양성으로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이며 또 어디서부터가 소위 변태 성욕자일까요? 자, 오늘 읽을 소설의 제목이 정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정욕과는 한자가 달라요. 우리 흔히 사용하는 그 정욕이란 단어의 뜻은 사랑의 욕구라는 정자의 욕심 욕자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사랑을 의미하는 정자가 아니라 바를 정, 옳을 정자입니다. 바른 것에 대한 욕망. 과연 이 책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제목이 바른 욕망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장편 소설이라 전체 줄거리를 전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불가피하게 내용에 대한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완벽하게 영향을 받지 않은 독서를 원하신다면 먼저 읽고 들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릴 것이, 앞에서 힌트를 드렸지만 이 책은 남들과는 다른 성적 패티시를 주요 소재로 삼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인 어떤 것 혹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욕망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타인을 대상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도 그런 선은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책의 태도도 그렇고요. 또 저도 개인적인 감상에서도 그렇고요. 어떠한 특정한 취향이나 지향점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자격도 없고 또 특별한 의견도 없다는 점 역시 짚고 갑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는 크게는 3명,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5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또 교차해서 나열합니다. 그 중에서 주된 이야기를 이끄는 소위 주연을 꼽자면 나스키라는 한 여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스키는 스스로 사회와 자신을 단절한 채 살아갑니다. 연애나 결혼은 고사하고 타인과 사적 관계도 거의 맺질 않죠. 나이가 찬 만큼 주변에서는 결혼, 연애, 출산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적인 것들을 나누려고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성적 욕구가 없었어요. 대신 물에 대한 패티시가 있었죠. 이 물을 보면서 또 물을 통해서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고요. 그저 흐르는 물, 분출하는 물, 낙하하는 물. 그러니까 물 자체에 성적으로 매료됐을 뿐이에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사랑을 할 수도 없었고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녀는 타인이나 사회와의 연결을 최대한 멀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특이한 패티시가 있다는 것이 단순한 취향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
이 혼자만이 갖고 있는 이 어떤 것은 점차 그녀를 말라가게 했고 그녀의 삶 자체가 자칫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는 무력한 상황으로 그녀를 몰고 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속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와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창시절 같은 반이었던 요시미치, 그리고 단 한 번이었지만 나스키와 요시미치는 둘 다 물에 대한 패티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은 아주 짧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도 큰 위안을 얻게 됩니다. 아쉽게도 요시미치는 그 이후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먼 곳으로 전학을 가게 돼요. 위로 연대 혹은 자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멀어지게 된 것이죠. 나스키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나스키와 요시미치는 한참이 지난 후 어른이 된 이후에 이 동창생의 결혼식을 계기로 마주하게 됩니다. 마주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려가서 밝게 인사하며 반가워할 사이는 아니었죠. 그저 두 사람은 문득문득 시선만 교환했고 딱 거기까지였어요. 나스키의 일상은 다시 지옥 같았어요. 누구에게도 수용되지 않으리라는 확신. 타인들이 소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그런 말들과 관계들. 그녀는 지쳐버리고 말아요. 한편 요시미치 역시 이 나스키가 겪었던 비슷한 종류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는 삶을 멈추고 다 놓아버리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위기였던 두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됐고 함께 의지하기로 합니다. 남들이 사는 것처럼 가정의 형태를 만들어서 함께 살기로 약속해요. 섹스도 스킨십도 전혀 없이 심지어 방도 따로 쓰고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난생 처음으로 보통의 사람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외로웠던 지난 삶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두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의지가 됐습니다. 가끔은 함께 공원에 나가서 물장난도 치고요. 또 폭포를 보러 가기도 하고 일상적인 삶을 나누기도 해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성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의 상태를 그들은 이미 충분히 만끽했던 것이죠. 한 번은 나스키가 요시미치에게 말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한다는 그 섹스라는 것을 체험해보고 싶다. 그들은 살아오면서 정상적인 성행위와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춘기 때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야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또 커서도 혹은 남녀를 떠나서 항상 애인과의 잠자리에 대한 고민이나 혹은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섹스라는 것. 두 사람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섹스를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옷을 벗고 애무를 하고 몸을 섞는 섹스가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흉내만 내봅니다. 그대로 누워서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세도 잡아보고 흉내도 내보는 거죠. 두 사람은 와, 이거 몸이 유연하지 못하면 못하겠는데? 계속 이렇게 버티는 건 무리야. 지금 죽은 개구리 같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 와 같이 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섹스에 대한 별다른 가치 판단이나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 행위와 욕구가 이런 건가 보다 하는 딱 이 정도로만 멈춰요. 어쩌면 이 남들에게는 참으로 별난 패티시를 가진 그들이 이 남들에게 기대하는 태도가 딱 그들이 보여준 그 정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당신들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요. 이해받고 수용하고 때에 따라선 허락을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고 그저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생각해보면 편의점엔 당연하게도 콘돔을 팔고 있고 조금만 나가보면 사방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숙박업소들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다수가 원하는 사랑의 형태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뭐 소수의 패티시라고 해서 그건 그거대로 뭐 별다를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암튼 이들은 서서히 자신들과 같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회의 기준으로는 변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홀로 가두고 사느라 외로운 사람들의 고통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연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그 위기 상황을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하고요.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한번 그 위기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가 느꼈던 불편함을 더 확대해서 제시합니다. 이 소설은요, 다양성을 존중한다, 모두 같은 인간이다 등등의 메시지를 던지는 어떤 칼럼이나 사회활동이나 어떤 인물의 말 등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당연하게 인간에겐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 라는 태도를 가진 어떤 인물의 서사도 함께 제시하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패티시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이입하기도 어렵게 하고 이해도, 공감도, 심지어 혐오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가지는 주제의식에 대해 어쩌면 독자는 발가 벗겨진 채로 순수하게 고민을 해야 하죠. 참으로 영리하게 이야기의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그 고민 혹은 반추를 사회적인 것을 다 걷어내고 내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인 바른 욕망. 이 책을 덮고 생각하면 욕망에 대해서 바를 정자를 사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욕망이 바르다 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바르지 않은 욕망도 있다는 것을 전제할 텐데, 그렇다면 무엇이, 어디서부터가 바르지 않은 욕망일까요?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본능적인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그 성욕구, 그것을 바른 욕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다양성 존중이 화두가 되면서 LGBT와 같은 성소수자도 이 맞는 욕망, 바른 욕망의 카테고리 안에 껴주고 있는 중이라면 이 책에 나온 두 사람이 물을 보며 느끼는 욕망 또한 소위 바른 욕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껴줘야만 하는 걸까요? 이 욕망에 대해서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욕망은 변태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매력적인 이성과 함께 하고 싶은 욕망을 타인에게 이해받거나 사회적으로 수용받기를 원하거나 또 바라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어떤 누군가의 욕망은 그 나름의 색깔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이 다수와 다른 어떤 소수의 무엇인가를 쉽게 판단 내리지 말자는, 이 책에서는 그것을 성욕이나 패티시로 은유했지만 좀 더 확장해서 사회적 개인을 대하는 어떤 차분한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도 나와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주제의식과 주요 플롯을 공유하기 때문에 독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영화도 괜찮아요. 추천드릴게요. 아사히료의 장편 소설 정욕을 읽어보았습니다. 언더라인은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도서 추천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